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파트너 김준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금일은 공포 극복 성장 전략에 대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주 시장 한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소개해드린 게 공포 지수를 통해 가지고 현재 시장의 위치를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시장의 위치를 확인한 만큼 이제는 그 공포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어릴 적에 저희가 공포 체험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극기 훈련으로 공포 체험 같은 거를 많이 해보시고 그때 이제 보이지 않는 공포는 상당히 두려웠는데 막상 그거를 체험하고 나니까 안정감이 들고 공포를 극복했다. 그러면서 또 한 단계 성장하신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번 시장도 투자자들에게는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고려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공포에 대해서 조금 분해를 해가지고 공포를 좀 보이게 보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극복을 하면서 성장하는 전략까지 한번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그 코스피는 지금 제가 전주 방송에서 27일 날 이때 시장 상당히 잘 견디셨다. 한 7분 응선까지는 넘어온 것 같다. 우리 앞으로 부담할 부분이 조금 멀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견뎌보자라는 걸 제가 TV 방송이라든가 공개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행히도 살짝 양봉의 반등을 주면서 한숨 돌리는데 이번 주 사실 시장 상황하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포인트에서 여기 보시면 2,700포인트를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데 2,700포인트 회복 여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회복 구간에 들어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위로는 3,000포인트까지 이 박스권 자체에서만 맴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략에서 아주 유용하게 먹힐 만한 전략들을 준비했고요. 해당 시장에서 어떤 전략이 잘 먹히는지에 대해서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월 방송 때 한번 처음으로 작년 11월 방송 때 이 도표를 들고 나와서 좀 보수적인 투자자시라면은 요 가을 구간에 대해서 전략을 조금 준비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이후에 이제 시장 자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저희는 명확하게 이 가을 국면에 있다라는 거를 아마 대부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가을 국면에서 현재 달라진 거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건데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달라진 거는 주가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가를 굳이 나누자고 하면은 네, 여기 P라고 적은 거는 시장에 지불하는 배수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E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직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이 부분이 약화될 거를 우려한 이 배수 부분이 현재 약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진 이슈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크게 발목을 잡는 거는 금리 때문이겠죠. 그래갖고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이 배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전주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겠지만 힘든 구간을 지금 잘 넘어오고 있고 상당 부분 안정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 자체는 현재 적정 배수를 부여받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퍼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결국 이익 대비해 가지고 주가 수준이 몇 배나 되는가를 나타낸 건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12에서 한 16 정도를 평균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꿔 생각해 보면은 시장에 별일 없고 노말하고 그냥 평균적일 때는 우리가 시장에 이 지불하는 배수 자체를 약 12배에서 한 16배 정도는 지불할 수 있다는 걸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코로나19 이후에 24배, 32배로 많이 뛰었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의 배수 수준은 약 10배에서 11배 수준입니다. 즉 평균보다 약간 떨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먼저 이익 대비 주가로 배수를 지불하는 게 안정화 단계에 지금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공포 구간은 조금만 더 잘 견디면 되고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공포의 실체를 조금 파헤쳐 봐야 되잖아요. 조금 더 쉽게 파헤쳐 보면은 이 밑에는 이익입니다. 그냥 기업의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실제로 주가라고 위에는 P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배를 지불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번에 지금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주가가 올랐다는 거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약 1.6배 정도
실제로 60% 정도 기업의 이익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상장사 기준으로. 그런데 가격은 놀랍게도 2배에서 3배 정도 뛰었다라는 겁니다. 이익보다 가격이 올라가는 폭이 훨씬 컸기 때문에 이 배수 자체가 지금 보다시피 24에서 32 구간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실적 시즌에서 우리 중요하게 볼 게 무엇인가?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실적 발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아마 이 부분이실 거예요. 컨센이라고 하는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 예상치를 달성했는데도 주가가 빠지고 예상치를 하회하면 당연히 주가가 빠지고 예상치보다 훨씬 상회한 이익만이 주가를 유지하거나 올리는 경향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이번 실적 시즌에서 중요한 게 사실 실적 발표가 나면서 이익치에 못 미치는 기업들은 이 배수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할인을 받을 거고 충분히 이 이익치에 대해 가지고 달성을 하고 그 초과를 하는 기업들은 반대로 이 배수가 더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느끼실 수 있는 게 이익 추정치가 보수적인 기업일 경우에 서프라이즈를 낸다 그럴 경우에 주가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계좌에 담겨있는 소외주들이라든가 최근에 가격 하락을 많이 받았지만 이익 추정치 자체가 보수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익 추정치가 좀 공격적이다, 너무 잘 보고 있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주의를 요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PBR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순자산 대비해가지고 현재 주가 가격 수준을 보는 건데 자산 대비해서 이 가격이 현재 몇 배로 지불되고 있냐라는 건데 평균치를 보면 약 한 1.1배 정도고요. 지금 현재 시장의 PBR 수준은 약 1배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평균치보다 살짝 하회한 수준이고요. 과거 역대치 10년 역대치를 보면은 1점 정확하게는 6구간까지 올랐다가 최고 많이 떨어졌을 땐 0.8 밑으로 하회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 아까 퍼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역사적 밴드라는 게 시장이 그냥 노멀할 때는 그 정도의 배수를 부여받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평균치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공포 구간은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또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공포를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극기 체험할 때처럼 실제로 귀신을 보고 나서 귀신을 보기 전에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만 풀어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공포라고 느끼는 거는 이 PBR 부분이 사실 상당히 거쳤는데 상당 부분 올라갔을 때는 약 1.4 구간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살짝 내려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 퍼랑 ROE 자체가 PBR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뭔 말이냐? 결국에는 시장의 심리와 기업의 이익률 자체가 PBR을 구성한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 퍼 요인 자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시장에서 기업들을 괜찮게 보고 이익이 잘 찍히는 걸 보고 계속 배수를 높게 지불했다 그러면 지금은 그 구간 자체가 살짝 많이 거쳐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ROE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자기 자본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내는 거는데 이 퍼와 ROE의 결합으로 PBR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얘 곱하기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중요한 게 지금 아까 이거는 보셨다시피 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이익 대비 가격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이익에 대해서 저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까 살펴를 봤고 여기 ROE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본 대비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저효과라는 게 코로나19 사태를 겹치면서 사실 기업들이 예상외로 많은 이익을 거둬왔습니다. 그래서 이 번 이익 자체가 자본으로 쌓이면서 자본은 지금 늘어난 상황인데 올해 글로벌적으로 이익 전망치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살펴본다 그러면 이익 전망치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OE 수준에서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지 내지 조금 하향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크게 시장의 심리 요인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적정 가치 1 내외를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저희는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이게 높아질 때는 대부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할 때 실제로 100원짜리 기업을 120원에 사주고 140원에 사줄 수 하는 여력이 있는데 시장의 심리 자체가 현재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동성 자체는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현재 이 수준에서 크게 내려가거나 아니면 크게 올라가는 수준은 조금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따라서 한 요 정도 내외 수준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2,700에서 한 3,000 사이에 이 박스권 전략에서 가장 잘 적용이 되는 전략 자체를 취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 수익률 표를 갖고 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CF라고 하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 이런 시기 때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곤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표에서 바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무엇보다 이 현금 흐름을 구성하는 요인 자체의 하나가 또 배당 수익률입니다. 기업은 돈을 벌어서 자기 스스로 자본 재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낼 수도 있지만 자기 번 돈을 주주에게 다시 돌려줌으로써 실제로 외부 유출을 통해 갖고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는 이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은 그래프 자체가 쭉 보시면은 약간씩 미세하긴 하지만 우상향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배당률 수준이 높은 수준은 아니고 지금 약 한 1.6%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수준 자체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아까 제가 살펴본 우리나라 배수 자체 아까 12에서 한 16배 정도를 지불을 했는데 이 배수에서 조금 더 많은 배수를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이 배당 수익률에서도 나오곤 합니다. 따라서 이 자체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더라도 이 배수에서 부여받는 숫자가 훨씬 높아짐에 따라 주가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배당 수익률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의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자체가 높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 6%짜리도 눈에 띄는데 그냥 배당 수익률이 좋은 기업을 갖고 있는 거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배당 수익률이 유지가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5%, 6%짜리 배당 수익률이 있다 그러면 이 수익률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기업을 고르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말인즉슨 기업이 성장을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자본 구조가 당연히 튼튼해야 된다는 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찍히면서 내년도에 성장 여력이 남아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자본 구조가 튼튼한 기업이 이 현금 흐름 자체를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배당이라든가 자기 자본 재투자로 인해 갖고 창출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기업들은 박스권 장세에서 먼저 주도주로 치고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저희가 걸러야 될 거는 그래도 배당 수익률 자체가 한 1% 내외로 높은 기업이나 배당 수익률 자체를 높이고 있는 기업들을 조금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 밑에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6%로 약 6%로 복리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 한 12년 정도면은 원금 이상이 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6%씩 계속 복리로 재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12년 차에 그냥 순수하게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200만 원이 되고 뭐가 남죠? 주식이 남죠. 주식을 원금에 팔아도 여기서 더블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당 수익률은 가장 확실하게 주주 가치를 챙길 수 있는 하나의 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배당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높거나 그냥 배당 수익률만 높은 기업을 선택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 및 해결에 대해서 갖고 왔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금리를 되게 우려 많이 하는데 이 금리보다 현금 흐름이 높아지는 기업들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까 그 배당 수익률이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배당을 많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 자본을 돈을 벌어서 어떤 M&A라든가 뭐 아니면 IP를 산다든가 아니면 공장 투자를 통해 가지고 원래 내가 8%씩 이익률 8%씩 벌던 거를 뭐 12%를 번다. 이런 기업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 실제로 기업은 돈을 벌면은 주주와 나누는 배당 형태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자본을 재투자해서 다시금 이 벌어들인 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쌓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자본이 쌓인 만큼 그 자본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이익을 계속적으로 늘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시면 첫 번째, 이 기업이 돈을 스스로 잘 투자해가지고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있나. 그리고 두 번째, 배당 수익률 자체를 계속 꾸준히 줄 수 있는가. 그게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현금 흐름입니다. 기업이 실질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현금을 배당 형태로 주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본 자체를 계속적으로 뭐 유형자산 투자라든가 M&A를 통해 가지고 자본 이익률 자체를 계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지 사실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뭐 상승장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연히 이 박스권장 때 누구보다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를 데이터가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금일
제가 이 방송 마치고 공개 특강을 통해 가지고 이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 저랑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배당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 조금 더 상승한 기업들, 그리고 내년도에 이익 성장이 기대되면서 자본 재투자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제가 무료 특강으로 이어가지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한국경제TV 파트너 김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